오늘의 둠스팅크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모든 티저 총 4주에 걸쳐 모든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예고편 속 숨은 떡밥, 이번 영화의 모든 캐스팅, 이 모든 캐스팅의 팀 분석까지. 자, 오늘도 야무지게 진도 나가보자. 이랬는데 오늘 11시에 또 예고편 안 뜨겠지? This is how you end, Tony. 지난주 화요일 공개된 둠스데이의 마지막 티저, 마블은 네 번째 티저 예고편이 공개된 후 영화 개봉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했고, 루소 형제는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본 건 티저도 트레일러도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자 단서입니다. 더 집중해서 보세요. 둠스데이가 시작됐다. 네, 공개된 4편의 티저는 단순한 홍보용 예고편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 퍼즐 조각처럼 단서들을 숨겨놓았다는 거. 해당 예고편들은 실제 영화의 촬영 분량일 수도 있지만 이번 작품의 단서 전달용 소스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일단 모든 티저의 공개 후 돌았던 떡밥, 바로 티저의 엔딩에 등장하는 카운트다운을 자세히 보면 아주 짧은 프레임, 정확히 10프레임 안에 몇 가지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티저인 1224BER 022020, 여기서 숫자만 보면 124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11720, 세 번째는 11120, 네 번째 10420까지. 이걸 보고 한 레딧 유저는 루소 형제의 바로 전작 엔드게임 속 타임스탬프와 연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스티브 로저스의 티저 속 시간, 엔드게임의 1시간 24분 20초를 확인해보면 시간대는 2012년 뉴욕, 타임스톤을 빌리러 온 브루스와 에인션트 원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에인션트 원이 설명했던 논리, Remove one of the stones, and that flow splits. Because once we're done with the stones, we can return each one to its own timeline at the moment it was taken. 바로 스톤 하나만 사라져도 갈라져버리는 시간선, 새로운 분기점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등장한 바 있고, 이는 과거에 남기로 한 엔드게임 속 스티브의 결정이 또 하나의 거대한 분기 시간선을 만들어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나비 효과가 되어 인커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스티브에겐 아름다운 마무리, 정말 딱 몇 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다중우주 관점에선 약 70년 정도의 거대한 줄기 하나가 발생한 수준이었고, 이는 또 다른 우주의 나비 효과로 작용하여 어느 세계에선 100년 가까이의 고통이, 혹은 그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재앙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누군가의 희생이 발생, 그러니까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인 닥터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고, 닥터둠은 이러한 망가진 시간선을 바로잡거나 혹은 파괴하기 위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두 번째 토르의 티저 속 시간, 마찬가지로 2012년 뉴욕에서 로키가 테서렉트를 훔쳐 달아나는 순간을 보여주는데, On my way down to coordinate search and rescue. On my way down to coordinate search and rescue. I mean, honestly. 로키의 탈출은 드라마 로키 시리즈, 즉 멀티버스 사가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었고, 결국 이번 작품의 핵심 변수 또한 로키가 될 것이며 그가 반드시 개입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네, 또한 그가 토르의 예고편에 등장한 이유 또한 두 형제가 조우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 엑스맨의 티저 속 시간, 이는 로켓이 어머니를 보고 슬퍼하는 토르에게 너 우냐?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Are you crying? Yes. I feel like I'm losing it. 전작에서 데드풀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던 토르, Is that me? Is that Thor? Is he crying? 데드풀 또한 엑스맨과 같은 뮤턴트에 해당하며 엑스맨의 우주가 인커전으로 인해 멸망하고, 이 과정에서 토르 또한 엑스맨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다시 한번 눈물 짓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네, 실제로 이번 예고편 속 토르의 얼굴엔 데드풀 속 그 장면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티저 속 시간, 로켓이 앤트맨에게 우주에 가고 싶냐 묻고 어벤져스가 퀀텀 터널을 테스트하며 시간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Like a planet? Like in outer space? Oh, look. It's like a little puppy, all happy and everything. Do you want to go to space? You want to go to space, puppy? I'll take you to space. 이 장면은 양자 영역을 통한 이동이 포인트이기에 판포가 자신들의 우주를 구하기 위해 혹은 인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MCU의 메인 우주로 건너오는 과정을 암시합니다. 재밌는 건 인피니티 워의 동일 시간대엔 스타크가 닥터라는 단어를 내뱉는 장면이 나오는데, I don't know what to do. So I'm not so sure if it's a better plan to fight him on our turf. So I say we take the fight to him. Doctor. 이는 닥터둠의 등장을 예고하는 중의적인 힌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루소 형제가 인스타를 통해 직접 언급했던 이야기와 단서라는 표현을 떠올려 봤을 때 에인션트 원의 분기 시간선의 논리, 로키의 테서렉트 탈주로 시작된 TVA, 토르의 상실과 회복,
퀀텀 터널을 통한 현실 간의 도약까지 이 모든 건 이번 작품에 필요한 재료들이 될 것이며 엔드게임의 특정 장면과 의미적으로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 엔드게임과 이번 작품을 연결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 닥터둠은 이 재료들을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하고 조립하는 존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이 모든 현실들을 합치고 버리고 다시 배치하는 자, 그러니까 이 카운트다운은 단순한 개봉일까지의 초침이 아닌 닥터둠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 앞서 공개되었던 배우 라인업들이 모습을 비췄는데, 지난 4일 이탈리아 남부 도시 소렌토에선 조나테디 시네마 소렌토라는 영화 산업 관련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번 작품의 공식 캐스팅 라인업이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만나볼까요? Parte del cast, come sicuramente sapete, è stata rivelata in una diretta streaming fiume da record 5 ore e mezza che ha ottenuto 275 milioni di visualizzazioni online. Nel film troveremo il nostro nuovo villain, i Fantastici 4, i Guerrieri Wakandiani, gli Eroici Avengers, i disadattati Thunderbolts e, già che ci siamo, anche gli X-Men. Non vediamo l'ora di vedere come questi personaggi si uniranno per affrontare il Dottor Destino, interpretato da Robert Downey Jr. 지난 1차 캐스팅 발표에선 배우들의 의자들을 나열했다면 해당 영상에선 모든 배우들을 팀별로 묶어 소개하는데, 이번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인물들을 중심으로 모든 팀들을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 어벤져스. 아직까지 정확한 팀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팀은 6명의 남자로 구성, 캡틴과 팔콘을 비롯해 샹치, 앤트맨과 토르,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신 로키까지, 이들이 한 팀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이야기의 신 로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로키는 모든 타임라인을 떠받치는 시간의 나무, 이 중심에 앉아 멀티버스의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는 원작 코믹스인 갓 오브 스토리 로키의 컨셉과 유사하며 원작처럼 신성에 가까운 영역에 근접한 로키를 보여줍니다. 즉, 지금의 로키는 시간과 멀티버스의 서사 구조까지 관여하는 신이며 더 이상 기존 로키처럼 직접 전투하는 타입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번 작품 속 로키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눠 예상해보면, 첫 번째는 멀티버스의 조율자로서 참여하는 로키. 이전처럼 그는 어벤져스 팀에 직접 합류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번 작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멀티버스의 붕괴, 닥터둠의 멀티버스 침략 등 구조적 재앙에 개입하는 신적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닥터둠이나 인커전으로 타임라인의 붕괴가 발생한다면 지금의 어벤져스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멀티버스 파괴를 오직 이야기의 신 로키만이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로키는 어벤져스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사실 현재 로키는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영이나 투영 등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 이동하고,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경우 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멀티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과 타임라인 개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예상되는 로키의 역할, 그는 멀티버스의 붕괴 현상을 설명하는 내레이터의 역할, 즉 지금까지 마블의 작품들을 스킵했던, 집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마블 팬들을 위해 복잡한 사건이나 개념을 로키의 시점에서 전달하고 현 시점 높아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는 와처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내지 않을까 싶고, 로키가 이번 작품 속 이야기의 신으로 등장하는 만큼 어벤져스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서사의 구조를 돕는 내레이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작품의 가장 감정적인 드라마 중 하나, 바로 토르와 로키 형제의 조우인데, 토르는 이미 동생 로키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로키 또한 드라마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둘의 재회는 감정적으로 매우 강력한 드라마가 될 것이고, 난 죽지 않았어 형, 이야기의 신이 되었지 라고 말하는 로키. 또 앞서 로키가 토르에게 건넸던 대사, 바로 이 대사까지 꺼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I assure you, brother, the sun will shine on us again. 추가적으로 토르와 앤트맨 또한 오랜만에 조우하며, 팔콘과 샹치는 뉴비로서 처음 어벤져스에 합류하고, 샘 또한 처음으로 어벤져스 리더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라인업은 썬더볼츠. 이들은 히어로와 안티 히어로 사이의 회색지대를 담당해왔지만 지난 영화를 기점으로 팀 어벤져즈가 되어 이번 작품에서도 조금은 나사 빠진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팀의 핵심 변수는 단연 센트리. 원작처럼 센트리는 신적 존재에 가까운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 서브 전력 이상의 비중을 가지게 될 텐데 뉴 어벤져스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예상해보면 어벤져스가 멀티버스의 재앙과 닥터둠의 문제를 쫓는 동안 이들은 국가 단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전력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싶고 어벤져스가 신경 쓰지 못하는 현실 기반의 문제를 처리하는 지상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잔반 처리반.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큰 변수는 센트리. 만약 이번 작품에서 센트리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멀티버스 붕괴의 여파로 센트리의 정신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아마 센트리의 힘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분 닥터둠이 센트리의 힘을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결과적으로 센트리는 팀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고 어벤져스보다 먼저 내부 폭주라는 위기를 맞는 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서사는 MCU가 좋아하는 초인 통제 문제, 내부 갈등의 대표적인 전개이기도 하죠. 결국 센트리는 이번 작품의 단순 전력 보강용 캐릭터가 아닌 서사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뉴 어벤져스에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희생과 결단, 뉴 어벤져스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다음 라인업은 엑스맨. 이번 작품의 라인업 중 가장 상징적인 존재들로 멀티버스 전쟁의 또 다른 핵심 전력이기도 한데 이번 멤버들은 그야말로 초기 폭스 엑스맨 시리즈의 정수이고 멀티버스 붕괴를 맞아 MCU가 선택한 상징적 카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패트릭 스튜어트의 프로페서 X. 그는 이미 MCU에 한 차례 모습을 비췄고 이번 작품에 다시 합류하며 멀티버스 전쟁의 본격적인 지적 설계자, 정신적 리더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멀티버스 전체에서 발생하는 잉커전 현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지성의 팀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데 이는 기존의 어벤져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메타적 문제를 이들이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엑스맨 라인업엔 레베카 로메인의 미스틱, 제임스 마스던의 사이클롭스, 알란 커밍의 나이트크롤러, 켈시 그래머의 비스트, 이언 맥켈런의 매그니토까지 길게는 출연한 지 24년, 짧게는 12년 만에 마블 영화로 다시 복귀하며 올드 팬들의 감성을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번 작품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는 것인데 오리지널 배우들이 다음 작품에 출연한다는 보도는 전무하고 마블은 엑스맨을 포함한 모든 뮤턴트를 소프트 리부트, 즉 전면 리캐스팅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0년대를 평정했던 추억의 엑스맨 라인업은 이번 작품 속 닥터둠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채닝 테이텀은 오래전 취소되었던 솔로 영화 이후 지난 데드풀 3를 통해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고 이번 작품에선 과거 아쉽게 마주하지 못했던 엑스맨 라인업에 포함되고 그동안 팬들이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팀업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판포 라이너. 이들은 이번 작품에 등장한 닥터둠과 가장 밀접한 존재들로 엑스맨 라인업이 향수와 상징성의 집합체였다면 판타스티포는 현 MCU의 서사적 중심축을 이끌어갈 미래 전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대비를 이룹니다. 우선 닥터둠의 유니버스 자체가 판포와 같은 828 지구이고 원작에서 보여줬던 리드 리처드와 둠의 관계, 둘은 대학 친구로 만나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기에 이번 작품에선 이러한 서사를 어떤 식으로 그려낼 것인지 과거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초반을 둠의 시점에서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빅터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 그가 빌런인지 비극의 피해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감정선을 구축하는 방향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둠의 매력은 악당이라서 악당이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와 이상, 비극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반영웅적 서사에 있기 때문에 루소 형제는 그를 단순히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무력형 빌런이 아닌 자신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강요받는 그 누구보다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리드와의 관계를 초반에 집중 조명한다면 리드가 상징하는 이성적 과학자의 면모와 둠이 상징하는 집착과 상처로 뒤틀린 천재의 대비가 멀티버스 붕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부각될 것이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둠의 서사를 따라가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빅터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가족의 죽음, 마법과 과학 사이의 갈등, 리드와의 갈등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쏟아내듯 보여준다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파멸적 선택을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MCU가 빌런을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낼 때 강점을 보여온 만큼 루소 형제 또한 닥터둠을 단순한 폭군이 아닌 멀티버스 붕괴라는 거대한 압력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던 비극적 주인공으로 서사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소개될 팀은 와칸다. 지난 와칸다 포에버를 통해 블랙팬서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슈리. 만약 멀티버스의 균열이 실제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분석해낼 사람은 리드 리처드, 또 와칸다 왕국의 슈리가 아닐까 싶고 슈리는 어벤져스의 과학적 조력자이자 블랙팬서의 자리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활약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전작의 엔딩에 등장했던 이 친구, My name is Prince T'Challa.
son of King T'Challa. 트찰라 2세가 향후 블랙팬서의 왕관을 물려받을 테고 결국 슈리는 자연스레 리타이어하는 그림을 보여줘야 할 텐데 개인적인 예상엔 이번 작품의 끝에 거의 모든 히어로가 말살당하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준 뒤 다음 작품에서 트찰라의 존재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편 원작에선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네이머, 사실 전작에서의 활약이 지지부진했고 능력마저 너프된 캐릭터였지만 와칸다와 뜻을 함께하며 그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다른 그림이라면 오히려 닥터둠 쪽에 붙고 다시 빌런으로 변모하는 그림도 재밌겠죠. 자, 일단 오늘 5번째 티저가 뜨지 않으면 다음 달에 열리는 초대형 이벤트 슈퍼볼에서 메인 티저 예고편이 공개될 예정이니 그때까지 둠스데이의 모든 소식 둠스띵크는 쭉 이어집니다.